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이번 주 책플릭스는 박선영, 유지영 작가의 책 말하는 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박선영 작가님 그리고 오지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제 옆에는 박선영입니다. 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같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난번에는 살짝 간을 본 정도였고요. 그래서 간을 많이 보는 짰죠. 나의 말하는 몸, 또 몸에 있는 상처에 대한 기억 나눠봤습니다. 이 말하는 몸의 출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록산게이의 헝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헝거에는 록산게이가 실제로 겪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이제 증언과 묘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말하는 몸에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도 듣는 건데 그걸 방송으로 내고 그 경험을 책으로까지 내시기까지는 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고민이었죠. 근데 저희가 뭐 먼저 찾아가서 섭외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아, 내가- 진짜요? 네. 엄청- 내가 말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분들만 출연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가능했나 보다. 네. 그쵸. 그래서 가능했죠.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좀 하셨으니까 네. 아마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저도 참 늘 궁금했어요. 나 이제 아무렇지 않아 해서 나온 분은 한 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마음에 있는 혼란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양가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 이 사람과 계속 연관이 되어 있어. 가까우니까. 네, 영 안 보고 살 수 없는 친족이거나.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이 녹록지 않아질 때 약간 연민도 느끼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네. 그런 감정들이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내가 그동안 괴로웠던 걸 생각하면 갑자기 불쑥불쑥 화가 나기도 그쵸. 하고 그런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저도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떤 사고의 피해자 인터뷰를 할 때도 보면은 거절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다시 상기시키기 싫어서인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근데도 계속 상기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냥 그분의 투쟁이겠죠.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을 발화를 해서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지를 모르겠으니 이야기를 네, 해보면서 털어놓는다. 정리를 네. 한번 해보자 이런. 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약간 저주를 하기도 했었어요. 어떤 절대 저주요? 용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결심의 계기로 약간 그런 이야기를 꼭 가해자들에게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 방송은 또 어쨌든 누가 들을지를 모른다라는 것도 가해자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게 다 무자르듯이 딱 명쾌하게 나뉘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자라고 해서 피해자다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무자르듯이 딱 피해자는 이래야 해라는 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 그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너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냥 그 순간에 엄청 집중해서 이걸 잘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둘 다 임했던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꼭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도 있을까요? 그것이 현실이니까. 지금 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근데 기사로만 보잖아요, 보통은. 그쵸. 분노나 이런 감정들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떻게 자기 옷깃을 추스리면서 일어났는가, 뭐 그 순간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그 후에 후폭풍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얘기를 깊이 있게 듣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인터뷰 네. 같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네. 너무 짧은 시간에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정이 돼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자세히 알기보다는 어땠어? 딱 이렇게 그쵸. 뭔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전과 후 나의 감정까지 그냥 이 팟캐스트에서는 말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용기를 얻고 나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종종 이렇게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이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 밥 먹고 씻고 양치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건데, 그 사실을 저도 되게 잊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일 거라는 거를
잊은 채로 그냥 그런 상상을 안 하는 거죠. 계속 피에 딱 멈춘 상태의 네, 그 모습만 저조차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어떤 사안을 만날 때나 좀 상상하고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좀 더 기억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 일반적인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모습 좀 되게 많이 생략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맞아. 중요시 되는 거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어떻게 바꾸지 이런 객관적 사실에 어쨌든 그 한정된 시간을 다 할애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책으로까지 기록이 된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성폭력 경험은 물론이고 사실 살다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각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살만 조금 쪄도 저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맞아. 아 몸이 무거워. 그냥 엄청 짜증나. 많죠. 약간 이런 느낌이 매일이 드는 거죠. 전쟁이에요, 정말. 그러니까요. 떠서 거울 보는 순간부터 사실은 맞아. 나를 혐오하는 나를 자꾸 만나는 것도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게 두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맞아. 예를 들면 연예인이 자기 얼굴 못생겼다고 하면 웃기지 그렇죠. 마 막 이러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그 짤들이 있어요. 아이유가 자기가 살 좀 쪘다 그러니까 뭐가 살쪄 막 그런 거예요. 팬이. 근데 그런 아이유가 누가 됐건 자기 몸에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는 진짜 많이 흔한 일인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그래서 관련해서 박선영 작가님이 질문을 좀 뽑아주셨거든요. 직접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골라온 질문은 내 몸이 너무 싫을 때가 있나요? 네. 있나요? 북클럽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네. 왜 이 질문을 나누고 싶으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두 사람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객관적으로 예뻐서 그렇다 이렇다기보다 사람마다 다 진짜 고유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걸 머리로는 알거든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돼서 맞아요. 늘 의문이에요. 인생의 불가사의예요. 근데 제가 사실 말하는 몸을 만들고 나서 몸에 대해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됐어요. 진짜요? 네. 일이 너무 지긋지긋하셨나요? 많이 했을 거라고 지쳐버렸어. 생각했죠. 몸 이야기에. 그러니까 수많은 몸들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몸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게 예전에는 되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느껴졌는데 어느덧 이제 이 몸을 조금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조금 더 다른 곳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렇게 내 몸을 엄청나게 뜯어보고 막 뜯어보거나 뭐 혐오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한 80명은 만나봐야지 내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힐링이 좀 된 그런데 과거에는 저도 너무너무 싫어했을 때가 있었죠. 어떤 때냐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할 때 제 몸이 가장 싫죠. 내 몸 때문에 날 싫어하나. 이 자체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거 역시 록상게이처럼 내가 뚱뚱해서 약간 내가 이것 때문에 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게 그래도 진짜 근데 처음 있어요. 생각이 몸으로 가요. 그 실존적인 문제 화장을 더 잘해볼까 옷을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맞아. 쟤는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한다는데 나는 그 왜 스타일이 막 아니구나. 이러면서. 막 약간. 맞아요. 그리고 더 슬픈 건 이게 어떠한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그 맞아요. 무슨 노력을 해도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슬프다. 근데 이것은 되게 어쩔 수 없는 비극인 건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 스스로 제 몸에 대해서 그런 세속적인 기준들을 막 주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역시 쟤는 내가 이거가 모자라서 안 좋아하나 봐. 사실은 그 사람은 뭐 여러 다른 이유들로 싫은 게 아니야. 사실은 너의 성격 때문이야. 그냥 네가 자체가 싫은 거야. 네 내가 아무리 아니야. 돈이 많아도 날 좋아했을까?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나를 재단했던 그런 기준들을 또 다시 들이대면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엄청 싫죠. 그쵸. 내 몸의 구석구석 모든 게. 근데 그걸 사실 알잖아요. 본인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양가 감정이랑 또 비슷한 것 같은 게 그런 나에 대한 연민도 있지만 혐오도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제 몸도 그런데 제 몸 말고 행동.
제가 하고 있는 행동 중에 싫은 게 제가 한참 폭식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편의점 뭐 먹을 게 파는 있는 곳은 그럼 자꾸 어디든. 눈을 그쪽으로 향하면서 앞을 가고 있어. 그런 제가 너무 비참하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다이어트의 후유증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너무 그쵸. 참았으니까 먹자가 돼버리고 먹자가 폭식으로 되니까 방금 짜장면 시켜서 먹었는데 케이크를 또 먹고 케이크 먹었으니까 다시 밥을 먹고 막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단짠. 그걸 저희 언니랑 친언니가 있는데 또 파트너가 있었네. 네, 파트너가 막 있으니까 더 시켜 먹고 원래 상승작용이 있어요. 둘 이상이 같이 먹으면. 둘이니까 옆국 시켜도 돼 막 이러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제 둘 다 그거는 좀 많이 벗어났네. 고쳐진 것 같긴 한데 그 모습이 정말 싫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비슷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갑자기 다이어트를 갑자기 했어요. 물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최대한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예뻐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너무 싫어지는 거 그만큼 멀어질수록 그 그 뚱뚱한 옛날 몸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근데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은 영원히 다이어트하지 않는 언제든지 다시 그 몸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예전에 싫어했던 것보다 2배로 싫어지더라고요.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 그리고 아까 그 책디한테 공감한 게 음식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의지의 문제잖아요. 못 참은 나. 이걸 못 참는 나가 그러니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뚱뚱한 나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면 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역시 이것도 네이버에 댓글로 박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자신의 몸이 싫어질 때 그런 사연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도 댓글을 남길게요. 우리만 남기면 네. 어떡하지? 저희만 이렇게 다 나누고 끝나면 좀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이들 남겨주세요. 네. 각자의 경험 나눠주시면 오픈 얘기들. 저희가 2월 7일까지 살펴본 뒤에 선정을 통해서 네이버페이 10,000포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